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마지막 거처였던 경교장을 찾아갑니다. 경교장은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처 강북 삼성병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의 숙소이자 환국 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곳입니다. 경교장의 이름은 서대문 부근에 있던 경교라는 다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1층 홀에 들어서면 김구 선생의 흉상을 만나게 됩니다. 경교장은 건축 당시 1600평 규모였으며 현재 병원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간에는 넓은 정원과 한옥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정문,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으며 연못, 다리, 차고와 같은 부대시설도 있었습니다. 지하 전시실에는 경교장의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1 전시실 입구입니다. 1938년 이후 금광사업으로 갑부가 된 친일파 최창학의 가옥 죽첨장 시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인 경교장으로 사용되다가 김구 선생 서거 후 외국 대사관, 미군시설, 병원으로 사용되던 과정과 2005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원형대로 복원하여 2013년 3월 전시관으로 개관하기까지의 변천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 입구에는 김구 선생이 환국하기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요원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인물 배치도에 주요 요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제2 전시실입니다. 임시정부의 환국을 기념하며 시인 정지용이 지은 시가 보입니다. 그대들 돌아오시니 백성과 나라가 이적에 팔리우고 국사의 사신이 오연히 앉은지 죽음보다 어두운 오후 36년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허울 벗 피우고 외워 돌아섰던 사나 이제 바로 돌아지라 자위 잃었던 물 옛자리로 새소리 흘리어라 어제 하늘이 아니오니 새로운 해가 오르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됩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아 돌아올 때까지 27년 동안 정부의 조직을 대표하면서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을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1948년 4월 경교장 2층에서 김구 선생의 북행을 만류하는 군중에게 민주, 통일, 자주에 독립된 조국 건설을 주장하며 북행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제3 전시실입니다. 김구 선생이 안두희의 저격을 받아 서거할 당시 입고 있었던 저고리와 바지입니다. 옷 전체에는 혈흔이, 저고리에는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검은 머리로 고국을 떠나셨다 머리에 백발을 이고 내 땅을 찾아오시던 그날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고 춤을 추시는 듯 좋아하시던 그 모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다시금 헤아려 보면 선생님은 3천만 동포의 가슴마다에 계십니다. 그 뜻과 정신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길이길이 계실 것입니다. 김구 선생 서거 당시 책상 위에 있던 유목으로 신기독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김구 선생이 1932년 발간한 중국어판 도회실기를 엄황섭이 번역한 한글판 도회실기입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 등 한인애국단의 활약상을 기록한 원본에 김구의 전기와 한국독립운동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시계는 원래 윤봉길 의사의 시계였으나 윤봉길이 의거를 위해 상하이 홍커우 공원으로 떠나던 날 김구의 시계와 맞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매우사 신부에게 준 태극기로 광복군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한 김구 선생의 친필묵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경교장 1층에 있는 선전부 활동 공간입니다. 임시정부의 홍보 및 언론 관계를 담당하였던 선전부가 활동하던 공간입니다. 일 1층에 있는 귀빈식당입니다. 귀빈식당은 1945년 12월 2일 임시정부의 공식 만찬이 개최되었고 김구 선생이 서거했을 때 빈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일 1층에 있는 응접실입니다. 이 응접실에서 환국 이후 임시정부의 첫 번째 국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3일 중국에서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과 주미의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강요들은 이곳에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곳과 2층 응접실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남북의 자주통일을 위한 국무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응접실 벽면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 인사들이 1945년 11월 초에 개최된 송별회 때 직접 서명해 김구 주석에게 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때 1층 응접실에서의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상하이 시절부터 김구와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조지 애쉬 모어 피치 박사 부부와 찍은 것입니다. 이곳은 2층 김구 선생의 집무실 겸 거실입니다. 김구 선생이 평상시 공무를 보거나 접견 장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1949년 6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소위이며 주한미군 방첩대 시야 이시의원이었던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김구 선생이 서거한 곳입니다. 여기는 2층 응접실 겸 서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국내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과 국무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곳입니다.
2층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입니다. (2층) 김구 선생의 침실입니다. 이곳은 임시정부 당시 욕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벽체, 바닥 타일, 천정, 창문 등 건축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 의해 인형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오토마타 체험실입니다. 1945년 12월 18일 미영소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을 5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의 독립운동 전개를 천명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충북도에서는 경교장의 비서들 안미생 편에 대한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미생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로 태어나 김구의 며느리가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의 비서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안미생은 영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해 1938-9년 충칭주재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1939년부터 상하이와 난징을 오가며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1940년 김구의 장남 김인과 결혼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혼담이 오가자 김구는 훌륭한 집안의 자제이니 물어볼 것도 없다며 승낙하였다고 합니다. 1945년 3월 김인이 폐병으로 요절한 이후 안미생은 며느리이자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시아버지 김구 주석을 모셨습니다. 그녀는 1945년 11월 23일 유일한 여성으로 임시정부 요인 일진 15명에 포함되어 귀국하였습니다. 안미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김구의 서거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2008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실려있는 나의 소원을 묵독하며 경랑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있는 경교장을 떠납니다.